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기출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예상문제 한번 확인할 시간입니다. 우선 기출문제 처음부터 볼까요? 매일경제 나왔던 거. 변창 국토부 장관이 제안한 주택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제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었던 거에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데 대해서 이제 청약기본주의, 예전에 나왔던 거죠. 공공자가주택. 이제 공공으로 자기들 집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의 시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45% 저렴하게 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의 공급해서 하게 되는 정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상기 신도시나 이런 데 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임대기본주택 이런 건 이제 명칭은 없는 것 중에 하나고, 이거는 이제 안건으로 나왔다가 하게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운영한 건 아니고요.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탄소 제로화해서 2050 이것을 선언했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그냥 쓰다 보면 그린 뉴딜 이렇게 찾기 쉬운데, 그린 뉴딜도 정책입니다. 정책. 근데 이거는 선언에 대한 거니까 넷제로에 대한 얘기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이고,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게 이 넷제로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탄수량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흡수 제거하는 게 같아지게 되면 실제 이제 공급되는 탄수량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온실효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주범들이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제로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넷제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요. 2002년 말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선매입한 코로나19 백신. 자, 백신 4가지 종류 순서대로 다 있었죠. 그럼 가장 먼저 산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말이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걸 구매를 했었을 때 뭐 효과에 대해서 뭐 말들 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 4개 다 구매를 했거든요. 선을 뭐로 했냐라는 건데, 효능성에 대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죠. 가격이 저렴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었다가 이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관리 자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4가지 전체를 다 다르게 됐습니다. 지금 얀센에 대해서는 약간 좀 평이 안 좋은 편이지만 역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보 물량이 있는 거고, 순서에 대해서 이제 문제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첫 번째입니다. 4번 역대올림픽 취소되거나 연기된 이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됐던 원인 중에 첫 번째, 베를린 올림픽 취소 1차 세계대전 발발하게 되면서 결국 멈추게 됐었고요. 도쿄올림픽 2차 세계대전, 지금 연도가 이제 나오죠. 16년, 40년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삿포로 올림픽 같은 경우는 1940년이라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때 40년 같은 경우는 삿포로가 이제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이때 뭐가 있냐면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때 나타났던 게 삿포로 동계올림픽 취소가 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연기죠. 취소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제 뭐 가시하고 취소가 됐습니다만 팬데믹이라고 나오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엠번방 사건, 텔레그램 박사 조주빈에 적용된 죄명은. 자, 조주빈 이제 형량도 이제 나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유명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엠번방은 조직적으로 어떤 이제 성착취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뭐 범죄단체 조직죄죠.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단체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기문란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하던 행위에 대해서 뭐 바바리맨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전제들이 있고, 디지털 성범죄, 과실치상죄인데, 과실치상은 절대 아니죠. 네. 법의 번위를 넘어서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숨은 권력 집단.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집단들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집단들은 보이지 않는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살림이라고 불러요. 뒤에서 이제 전개에 나간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 영향력 행사한 군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약간 지하 조직 같은 그런 이미지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타난 게 바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죠. 딥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이익이나 이거에 불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보는 뭐 미드들 좀 스케일 큰 미드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게 숨은 권력 집단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그거 있었죠. 그 권상우 씨 나왔고 변호사 나왔던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전 법무장관이라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런 활동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딥스테이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권력 카르텔은요, 이제 법의 범위를 넘어 이제 수문이라기보다는 자기네 경우는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권력의 계획들은 그들이 벌이는 어떤 사고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7번 상하원 민주당 모두 차지해 선거에 압승하는 것. 상하원과 하원은 이제 둘 다 가져가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뭐냐면은 블루웨이브
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른 웨이브들은 이름을 같이 해서 묶어왔는데 블루웨이브 자체는 이제 전체가 이제 이걸 다 가져가게 돼서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이걸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레드웨이브. 그러니까 자기네들 상징하는 색깔 자체가 모든 것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차지했을 때, 그다음에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도 환경당이나 이제 기타 당이 있으면 그린웨이브 같은 게 나오겠지만 이제 드문 케이스겠죠. 8번 경제 분야에서 중앙은행이 미리 정책반 외부에 알릴 때 쓰는 거. 이 외부에 미리 이걸 전달할 때 이렇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미리 앞서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바로 여기는 forward guidance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무언가 필요한 정보나 이걸 전달하게 되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뭐 콜금리를 상승하겠다라든지 통화량에 대해서 통화량 조절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을 때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나타날 수 있겠다.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나왔던 스토리입니다. 자, 9번 경제 분야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끄는 말 나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커졌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중에 하나죠. 바로 뭐냐면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봤었던 사례 중에는 어닝 쇼크인데요.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실제 갑자기 이제 어닝 시즌상에 나타남으로써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마이너스일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자유시라고 나왔습니다. 예, 근대 자유시라고 한다면 이제 형식에 대해서 어떤 정형이 아닌 자유로운 이제 음률이나 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근대 자유시에서 다양한 체남선 해액에서 선행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카르르 털썩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자유시의 하나입니다만 여기 보면 주요한 불놀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근대 자유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렀을 때 혈애누 같은 경우는 신소설, 소설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 신체시라고 부르죠. 이제 체남선이 처음 했던 게 상당히 많죠. 신체시도 있고 창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신소설에 해당하고 주요하는 불놀이. 최초 장편소설 이강수 무정에서 지금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선 주요한 불놀이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시하고 신체시는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신체시는 일종의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좀 더 배움을 줘야 된다라는 계몽주의적 입각에서 한 거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걸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일종의 자유시고요. 이게 바로 주요한 불놀이가 최초로 보아야 됩니다. 자, 11번 인터넷에서 빠르게 유행하는 컨텐츠. 자, 컨텐츠에 대해서 지금 급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지금 하는 것을 활용한 것 지금 묻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 스텔스 마케팅, 남들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게 되는 거, 앰부시 마케팅. 마케팅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노골적으로 자기네가 이거 협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몰래 이제 마치 자기 협찬한 것처럼 이제 그냥 활용해서 하는 것들을 MBC 마케팅이라고 하죠. MBC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제 스포츠 어떤 월드컵이 있었을 때 월드컵이 이제 축구나 이런 데 지원하기는 가격이 비싸죠. 그렇게 안 하고 붉은 엄마한테 지원해가지고 마치 월드컵 협찬사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애플사가 있었던 중에 애플워치 선수들한테 줘가지고 차게 함으로써 협찬사 아니면서 마치 애플워치가 마치 참여사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게 MBC에 해당하게 됩니다. 밈이죠. 이 밈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 거기서 이타적 유전자에서 이제 나왔던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문화라는 건데 인터넷 밈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신조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밈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밈을 향한 밈 마케팅 이라는 단어를 쓰게 됨으로써 실제 유행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하게 되는 거. 꼰대이라고 하죠. 김대희 씨가 만든 거 거기 보게 되면 다 아는데 그것도 일종의 밈 같은 의미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이죠. 그걸 모방해서 나오는 것도 막 나오는 패러디로 나오고 그 펭수가 또 나왔죠. 펭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밈과 같은 의미 같이 여겨집니다. 자, 미국 유타주에서 열리는 독립영화만을 다루는, 독립영화 국제연화제에 나왔어요. 독립영화 국제연화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나름대로 이 독립영화제에서 의미 있는 경험 많죠. 썬댄스 영화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썬댄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화 미나리가 여기서 이제 상을 받게 됨으로써 지금 나오게 된 거고, 부산 독립,
노테르담, 제라르테 국제 판타스틱. 국제 판타스틱 같은 건 판타스틱 영화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천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이거고, 이제 부산독립영화제 같은 경우 전체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 영화제로 이제 승격을 하고 싶지만 아직 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안 됐네요. 선댄스 영화제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독립영화제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관해서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또 해야 되고요. 다음 고려 대무항쟁 중에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은, 고려 대무항쟁이라고 한다면 뭔가 처음에 천안에서 1차 침입 이전에 1차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사리타라고 하죠. 이 사신이 왔었을 때 사신 너무 건방져서 이제 목을 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쳐들어와서 이렇게 됐었고, 1차, 2차에서 이제 살리타를 해치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끝까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항쟁을 통해서 막았으나, 강화도에 있는 최후가 이제 그냥 돌아가게 되면서 망가지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천인성 전투를 통해서 이제 승리했었지만 결국 망가지게 되고, 팔만대강 조판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다라고 했지만은 이것도 힘이 없었고, 강화도 천도에서 갔었는데 삼별초는 끝까지 버티죠. 어디까지? 강화도에서 아래쪽에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최충원 아들이었던 최후가 이제 항복을 통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삼별초는 끝까지 남아서 버팀으로써 가장 오랫동안 우리에게 어떤 저항의식을 보여줬다는 사건으로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별초 항쟁뿐만 아니라 삼별초 항쟁이 어떤 과정으로 어디까지 내려가서 버텼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실체를 CG 처리해서 합성한 기술 나왔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이러한 걸 활용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중국에서 만든 이제 아이유, 이건 딥페이크라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어서 진짜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고, 기술 자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 모습을 제가 지금 인간이 아니라 딥페이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제 얼굴을 씌워서 이제 강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딥페이크는 CG 처리하는 건 이게 불법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이제 탐닉하는 이제 연예인의 얼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어떤 안 좋은 사진을 만든다라는, 이게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디지털 피핑톱을 이렇게 엿보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AI 자체가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게 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는 일종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잘 사용하면 되게 좋은 것도 있죠. 예. 게임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 얼굴을 붙여갖고 게임하게 되면 실제처럼 이제 보이는 효과도 있고, 아이들 교육 보니까 날아가는 나비에다가 자기 얼굴 붙여주기 너무 좋아해.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배출량. 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되는 거. 쓰레기라고 한다면 영어로 웨이스트죠. 예, 웨이스트. 이런 소비량을 최고로 줄인다라고 해서 제로 웨이스트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한데 TV 예능적인 신박한 정리라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줄여나가고 짐을 없앰으로써 비움의 어떤 미학으로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아나바다 운동은 워낙 옛날부터 했었으니까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물건을 거래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근에 당근마켓 같은 거? 이게 무료 나눔도 있긴 합니다만, 기타 이제 자신이 이제 쓰지 않은 거나 이런 걸 서로 이제 웹상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커졌죠. 네.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화 종일자 한 달에 최대 몇 회 신청 가능한가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좀 이제 너무 구체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대 몇 회인데 1회 30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최대 몇 회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1회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 시간 중에 200시간 이내 횟수 제한 없음이라고 하지만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고요. 예,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해요. 짧게 1시간 이렇게 봐달라 이것도 안 되는 게 그분의 이동 시간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고, 시간 추가에 대해서 이제 일정 비용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부의 소득 또는 이제 부부나 이제 가계 소득에 따라서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 자체도 이제 어떤 부부 소득이 이렇게 합산해서 보내게 되면은 이제 아이하고 이게 증명서를 보내게 되면 국가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몇몇 이제 사고들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영화 돌보면 오신 분들 도우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의 사례인데, 그게 마치 호돌에서 전체 이제 돌봄 서비스를 해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고시에서 만들었던 문제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중 노동상권.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상식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시사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거 같으면 상식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러한 노동상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보시면 노동상권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3대권 나와 있고요. 노동쟁의권 같은 경우는 노동쟁의. 우리가 파업을 하거나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노동 3권 권리라기보다는 실제로 노동쟁의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다. 권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단어와 첫 글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노의 의미가 다른 것은, 노라고 한다면 아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노노족, 노모포비아, 노셔족이라고 그래서 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노비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비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 실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사용된 거 이제 테러할 때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 푸틴에 대한 뭐 암살이 아니었나 뭐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나왔던 신경작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노노족, 노모포비아, 노셔족에서 나오는데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명칭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부익부 빈익빈과 가장 관련 있는 용어.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어떤 갖게 되는 게 효과가 이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다. 그래서 그 악순환의 경계에 대해서 하는데, 깨진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일탈이론에서 쓰는 게 사실은 뭐 이 앞에 뭐 금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면 이 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면서 전체가 망가지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문제 있는 것들을 그냥 내비두게 되면 그냥 퍼진다라는 게 깨진 유리창이고, 마태효과에 대한 얘기네요. 이 마태효과라고 하면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에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서 성경책의 구절을 이용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스토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리처드 호킨스가 미미라는 인간행동 복제학신을 주장했다. 여러분 이제 이 책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 책이 나와 있었던 거고요.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다 하게 되면 우신예찬, 이게 우신예찬이라고 한다면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를 비꼬아서 이렇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장라크루스 자연주의 교육하는 저순한 철학 논술서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에밀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에밀이라는 것에서 지금 하게 되는 것은 자연주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철학 논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자연권을 강제해서 이제 사회계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사회계약설에 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루소는 다른 이제 로크나 홉스와는 달리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런 거고요. 예를 좀 보고 한각하고 스탕달 증후군, 스탕달이 썼었던 적과 흑에 대한 고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번에 장라크루스 에밀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5번. 영국에서 발전한 운동을 시기 순서대로 보는 거. 인클로저, 차치스트, 러다이트, 서프레저트 운동.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한 게 서프레저트 운동이란 게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고 보통 배우고요. 예, 그래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인클로저, 차치스트, 러다이트 중에서 기계가 파괴됐다라고 이제 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근로자들이 자신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반발했었던 내용이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차치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죠.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그래서 최초의 참정권을 달라고 했었던 운동. 인클로저 운동, 과거에 이제 울타리를 만들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임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제 와서 공장 근로자로 이제 바뀌게 된 케이스가 된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1차 산업이 주로 했었던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이제 도시에 이제 상공업자로 들어와서 기계를 대신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기계가 나타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고 이러다가 이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차티스 운동, 참정권 운동이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가다, 나라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네요. 1번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발현한 운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혁명이 나중에 되긴 됩니다만 운동의 기본적 개념은 이제 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했긴 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1운동이라고 했을 때 3.1운동의 목표가 독립이었죠. 독립이었는데 독립을 달성하지 못했죠. 의미는 있었지만 그래서 운동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산업혁명하면 산업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붙이면은 이 러다이트 혁명이라고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붙여주고 차티스트 운동도 참정권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참정권이 이때 바로 얻지는 못하였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이제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향한 목표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움직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야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이트로는 게임 끝날 때까지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노이트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노이트로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건이 더 붙는 게 노런인데 이제 뭐 포볼이라든지 데드볼을 통해서 이제 진루를 3개까지만 허용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 이제 1루를 아무도 못 받으면 퍼펙트 게임이라는 명칭을 붙이죠. 매트리스 시스템은 만루를 만들어서 이제 주루상을 채워놓게 됐을 때 아웃 카운트를 많이 못 잡고 이렇게 됐을 때 이걸 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IBF는 매년 각국의 야구 수준을 점사해 발표하고 있다. 예, 이거 인터내셔널 베이스볼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건데 발표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IBF는 각국의 야구에 대해서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점수에 대해서 지금 있는데 이 단체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라는 걸 즐기는 나라 자체가 이제 거의 다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점수화에서 발표한 데는 이제 축구협회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는 없어졌고요. 파울팀은 타자의 배트에 공격하는 포수가 잡는 거. 그래서 파울팀 났을 때 포수가 잡기 때문에 투 스트라이크가 되면 아웃이 되는 걸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전문적으로 냈네요. 야구 빰이다.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되는데 옳지 않은 것에서 IBF는 지금 매년 갖고 발표한다. 사실 야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림픽에도 딱히 못 넣는 이유가 즐기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걸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축구는 이제 다른 데서 하니까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지만 야구의 순위는 좀 애매합니다. 2019년 칸 영화에 대해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영화 나와 있습니다. 최우수 작품상 해가지고 진짜 이때 정말 센세이션을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고요. 바로 기생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때 이제 이걸 받게 됨으로써 정말 이제 봉준호를 한 단계 상승하게 된 정말로 이제 우리 역사에 있어서 영화제에 있어서 큰 의미를 보였고 버닝 역시도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거의 들어왔었고 조카 역시 이제 나무주연상이었죠. 이제 이걸 받게 되고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이제 엄청나게 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제 기생충을 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 자체가 높아지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열차 강도 작품에 출연해서 교차 편집, 클로저 연출 기법, 정량한 강도. 예, 너무 전문적이긴 하네요. 에드윈 포터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드윈 포터 같은 경우는 대열차 강도라고 나눴고 어렸을 때 대탈주라는 걸로 이제 제목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영화 이제 서술에 대해서 이제 클로즈업이나 이게 하게 되고 교차 편집본에 양쪽에서 같이 보여주게 되면서 그 긴박감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유명한 게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 이제 전원 포텐킨에서 최초의 이제 유성 영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도 있네요. 예. 예, 개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헌, 이제 헌법을 바꾸는 거죠. 헌법을 이제 개헌한 데에서 바꾼 데 대해서 절차 설명 틀린 거. 발의 절차는 이원화돼 있다. 이 발의 절차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과 본회의에서 이제 이 과반수 의원들이 지금 하게 되는 것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개헌이 될 때마다 공화국 제호가 변경된다. 자, 공화국 제호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변경될 수는
없고요. 정부 형태 자체가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공화국, 제2공화국 한다면 처음에 대통령제에서 이제 이원 집정부제, 이원 집정부제래. 그 총리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같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바뀌게 될 때 제2공화국 시대가 됐었죠. 그 총리 대통령 같이 있었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3단계는 다시 대통령을 바뀌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가 등장하게 됐었던 거고요. 유신체제 가서 4공화국 하다가 5공화국 전두환 씨 대통령 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됐었던 게 공화국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즉 개헌할 때마다는 사실 실자까지 있지만 우리 제7공화국까지 안 갔죠. 그래서 정부 형태 변경에 대한 헌법 개정이 있을 때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민투표하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이건 국민투표 부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비토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국회 제정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개헌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행정부의 견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FDA,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FDA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식약품 안전성 협의회죠.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도 된다는데 FRB죠. 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레디가 들어가는 RB가 돼야 되고 이게 차이가 있고요. 다보스 포럼 경제학회 다우닝가 이제 총리 집무공간이라고 그래서 다우닝가에서 활동 같은 거 해가지고 영상 자주 나올 때 있고요. 말미에 눈물 쇠퇴한 도시의 슬픔. 그래서 여기서 이제 FDA는 이쪽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음식에 대해서 식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이제 여기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처리되는 것에 따라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11번 국제기구와 그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나토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의 집단방위국 나토 이제 협력체 모여갖고 러선 아메리카죠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IAEA 핵 확산 방지 조약이 아니라 이제 IAEA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었을 때 얘네들이 핵무기 전파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NPT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핵 확산 방지 조약 그 자체가 아니라 협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엠네스티, 사면위원회, 인권보호 활동 많고 유엔 지금 유엔에 대해서 설명 그 자체가 아니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람의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나왔네요. 여러분 이제 IAEA는 기구입니다. 기구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얘기하고요. 이 방지 조약은 이제 NPT에 대한 얘기니까 NPT 조약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명칭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12번 스티브 프레파스타가 정의한 슈퍼푸드가 아닌 것. 자, 슈퍼푸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8가지 세계 슈퍼푸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건 섭취하게 되면 이제 수명이 늘어난다. 좋다라고 부르는 음식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양파, 연어, 요거트, 칠면조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안 먹는 것 중에 하나 칠면조가 있습니다. 터키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그 핵심 푸드, 슈퍼푸드에 드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이 슈퍼푸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양파가 가지고 영양이나 이거에 대해서 서구 사람과 이런 차이가 있는데 동양 같은 경우는 이 양파를 일종의 슈퍼푸드라기보다는 약용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이 쓰죠. 이러다 보니까 1번을 지금 골라주셔야 되고요. 슈퍼푸드의 연어, 요거트, 칠면조는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들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3번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는 각기병, 동아시아 유행하던 전염병이다. 여러분 각기병은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각기병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쌀을 먹고 하다 보니까 쌀 안에 이제 쌀른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 예전에는 이게 많이 먹지 못했을 때 이런 각기병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전에는 전염병이 아니라 비타민 B1 부족,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제역, 동물에 나타난 대상포진, 통증 엄청나게 아프죠. 그래서 이런 거하고 노로바이러스, 겨울장염이라 불러서 잘못되고 익히지 않은 거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쌀론에 있으니까 쌀이나 어떤 돼지고기 섭취가 되게 되면 문제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결핍증, 비타민 결핍증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5G에서 G는 뭐의 약자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G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2G 폼, 3G 폼, 지금 이렇게 부르는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2G 폰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GH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제 한 단계씩 진화할 때마다 이제 바뀌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제너레이션의 개념이죠.
그래서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세대, 5세대 폰 지금 나와서 5G가 지금 등장하게 되는데 5세대 폰이 등장했다라고 하고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컴퓨터 자원에 대해서 일부를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자원들을 다른 컴퓨터에게 함께 협업해갖고 이렇게 쓰는 거 중에 하나가 그리드 컴퓨터 개념이고 합니다. 15번. 모든 컴퓨터 기기를 하나의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해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전체가 이제 하나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냐면, 모든 컴퓨터에서 조금씩 자원을 가져와서 패킷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게 그대로 나왔네요. 그리드 컴퓨팅이죠. 이 그리드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드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에 대해서 한 곳에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다양한 컴퓨터에 한꺼번에 자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드 컴퓨터고, 이건 빅데이터나 멀티태스킹 같은 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 같은 거 이제 뭐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로 쓰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의문의 변동의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국민, 천리, 굳이, 국가.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음이 두 개가 만나갖고 그 음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국민은 들어가게 되면 미음과 기역 만나게 되면서 첨가되면서 앞에 이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 굳이 같은 경우 디귿과 이가 바뀌게 될 때 첨가됨으로써 어떻게 돼? 지로 발음해내는 거. 국화 같은 경우도 두 개가 만나게 되면서 다른 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나타났을 때 자음 동화나 지금 나타나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지금 의미 자체가 앞에 있는 게 변화돼서 나타나고 앞에 있는 게 변화돼서 나타나고, 국화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가 만났을 때 두 개가 만나서 다른 음으로 변화되는 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굳이 같은 경우선 디귿 같은 거, 이제 그 다음에 티읕 같은 거 들어갔을 때, 뒤에서 들어갔을 때 디귿이 이응하고 만나게 되면 지읒이라든지 또는 치읓으로 발음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국외음화 사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형태소가 만났을 때 다른 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대해서 굳이 같은 경우 넘어갔을 때 이 디귿 발음이나 티읕 발음이 다른 걸로 이제 변화돼서 나타나는 국외음화 사례하고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셨는데요.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경우 뭐 뜬금없다가 아니라 시사 상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사라는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들에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빠짐없이 여러분들 신문에 있는 것도 보여지지만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도 함께 정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다음 3월에도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